왜 경보를 무시하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신 겁니까? 도쿄의 거리 한복판에서 한 일본인 남성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그를 응시했습니다. 일본어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지만 저는 그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빗물이 거세게 쏟아지는 가운데 그의 격앙된 목소리가 제 귀를 찔렀고 저는 당황한 나머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과 몇 분 전, 저는 도쿄의 거리에서 호텔로 돌아가려던 중이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있었고 하늘은 무거운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스마트폰이 시끄러운 경보음과 함께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재난 문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일본어로만 된 문자는 저에게 그저 알 수 없는 기호에 불과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고 비를 피해 서둘러 대피할 방법을 찾던 중 저는 근처에 있던 일본인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제 말을 듣고 나서 갑자기 얼굴을 일그러뜨리더니 저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일본어로 소리치고 있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고 저는 어리둥절한 상태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난이 계속되자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알 리가 없잖아요. 도움을 요청하는데 왜 이렇게 공격적이신가요?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비난이 더 거세졌고 저는 참을 수 없이 이탈리아어로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외국인을 배려하지 않으니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거센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로 고함을 지르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한국에서의 경험과 너무나도 달라서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이후로 겪은 모든 일이 이 순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혼자라는 고립감을 온몸으로 느끼며 이 나라가 얼마나 외국인을 배려하지 않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잠시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오늘 하루 운수 대통. 저도 덕분에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에이미, 이탈리아에서 온 여행자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그리고 외국인인 저를 얼마나 잘 배려해 주었는지 그 모든 것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거리와 전통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곳에서 느낀 따뜻한 환대는 저를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재난 문자조차도 영어로 제공되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도착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도쿄에 발을 디딘 첫날부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연이은 태풍과 지진이 저를 덮쳤습니다. 일본은 최근 몇 주간 잇따라 강력한 태풍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5호 태풍 마리아, 6호 태풍 손띵, 그리고 7호 태풍 암필이 연이어 일본을 강타하며 저를 포함한 많은 외국인 여행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7호 태풍 암필이 도쿄에 상륙했을 때 저는 길거리에서 재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자도 일본어로만 되어 있어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고 결국 저는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 무작정 호텔을 찾아 나섰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일본인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며 싸움을 걸었습니다. 일본에서 느끼는 이 차가운 대우는 저를 완전히 고립된 느낌으로 몰아갔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저는 비를 맞으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겨우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마음속에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실망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오기 전 저는 이 나라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도쿄에서의 첫 며칠은 제 모든 기대를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방에 들어서자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게 느껴졌습니다. 일본어로만 된 재난 문자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재난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지진이었습니다. 방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저는 공포에 휩싸인 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지진이 끝난 후 저는 일본에서의 재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태풍과 지진이 일상처럼 느껴질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열도는 최근 몇 주 동안 연이은 자연재해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저는 끊임없는 불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5호 태풍 마리아는 이미 많은 피해를 입혔고 뒤이어온 6호 태풍 손띠는 강풍과 폭우를 몰고 와서 일본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7호 태풍 암필이 도쿄를 강타하며 저와 같은 외국인 여행자들을 더욱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일본은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지만 외국인인 저에게는 그 대응 시스템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난 문자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고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본어를 모르는 저에게 이 모든 것은 그저 혼란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오르며 그곳에서 느꼈던 안전함과 배려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비슷한 재난 상황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재난 문자는 영어로 제공되었고 명확한 지침을 따라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외국인에 대한 배려는 저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재난 경보와 이해할 수 없는 일본어 문자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현지인들. 그 모든 것이 저를 압도하며 이 나라가 점점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공포와 불안, 그리고 고립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며칠이 지나자 저는 점점 더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의 모든 불편함과 두려움이 한국에서의 따뜻한 기억과 대비되며 한국이 얼마나 저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었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만난 사람들조차도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고 한국어를 잘 모르는 저를 위해 영어로 설명해주는 재난 문자들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경미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영어로 된 재난 문자가 제 휴대폰에 도착했습니다. 지진 발생.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단순하지만 명확한 안내 덕분에 저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음식점에서 메뉴를 주문할 때도 관광지에서 길을 잃었을 때도 그들은 항상 웃으며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의 친절함은 단순한 서비스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저의 안전과 편의를 생각해 주었고 그것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한국은 저를 배려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한밤중에 폭우가 서울을 강타했을 때도 저는 호텔에서 영어로 된 안내를 받으며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정말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도 하나의 여행자로서 존중받고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재난 경보와 일본어로만 제공되는 재난 문자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현지인들 사이에서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관광지로서의 매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오직 혼란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따뜻한 환대와 배려가 더욱더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일본에서의 현실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을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고, 그 시스템 덕분에 저는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이러한 배려가 부족해 보였고, 그로 인해 저는 지속적인 불안감 속에서 여행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한국의 따뜻함과 일본의 냉정함 사이에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 그리워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의 경험을 비교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두 나라의 시스템 차이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단지 즐거움뿐만 아니라 외국인으로서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끊임없는 자연재해 속에서 제가 얼마나 철저히 외국인으로서 소외되고 있는지를 매 순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재난 문자는 영어를 포함해 여러 언어로 제공되었고, 공공장소에서도 영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잘 마련되어 있어 언제든지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놀랐던 것은 비상 상황에서도 외국인을 배려한 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호텔에서는 폭우주의보가 발령되자마자 영어로 된 안내 방송이 나왔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대피 경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를 깊이 심어주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이런 배려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일본어로만 제공되는 재난 문자는 저에게 그저 해독할 수 없는 암호처럼 느껴졌고, 그로 인해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상 상황에서도 일본인들은 대부분 외국인인 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반응이거나 아예 무시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저 같은 외국인은 단지 여행자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 나라의 문화와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을 환영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반면, 일본은 외국인을 그저 방문객으로만 대하고 그 이상의 배려는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제가 두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따뜻함과 배려는 저를 감동시켰고, 그곳에서 느꼈던 안전함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의 경험은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한국이 그리워졌고, 한국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두 나라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외국인이 한 나라에서 느끼는 경험은 그 나라가 외국인을 얼마나 환영하고 배려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있어 언제든 다시 방문하고 싶은 나라로 남았지만, 일본은 이번 여행이 끝나면 다시 오기 어려운 곳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행의 마지막이 다가오면서 저는 이번 여행에서 얻은 교훈을 곰곰이 되새겨보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모두 각자의 매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외국인으로서의 경험은 완전히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따뜻한 환대와 배려, 그리고 철저한 안전 시스템은 제가 이 나라에 대해 깊이 신뢰하게 만들었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의 여행은 끊임없는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제가 얼마나 외로울 수 있는지를 체감하게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심지어 일상적인 순간에도 한국 사람들은 언제나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단순한 여행자가 아닌 그들의 손님으로 대우해 주었고,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 덕분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 나라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부한 문화는 분명 매력적이었지만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재난 상황 속에서 느꼈던 고립감과 불안감은 제가 다시 이곳을 방문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더 이상 편안한 여행지가 아니었고 그곳에서의 시간은 그저 버티기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지만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은 배려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외국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그 나라의 진정한 얼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 진심 어린 배려로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주었고 일본은 그 부족함으로 저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여행을 마치며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어려운 시간도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들었고 앞으로의 여행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여행을 계획하실 때 이 경험을 참고하시어 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여행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흥미로운 다음 사연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 대해 그렇게나 불만이 많다면 차라리 한국으로 나가버려. 아버지는 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쳤다.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은 불그스름하게 변했고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교차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프란체스코,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이탈리아의 자부심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너는 그 한국이라는 나라에 왜 그렇게 빠져 있는 거냐? 안녕하세요. 저는 프란체스코 라마치니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도시에서 자란 17살 고등학생이죠. 저는 요즘 그 유명한 한류, 특히 K-팝과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탈리아에서도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 그룹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저도 그 영향을 받아 한국 문화를 탐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아버지와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형적인 이탈리아인으로 이탈리아의 문화와 역사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세요. 아버지는 이탈리아의 자부심을 지키려는 열정이 남다르시죠. 그런데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에 심취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이의 평화로운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아버지와의 논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곤 하셨죠. 그가 자주 말하던 것이 바로 이탈리아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대국이지만 한국은 고작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였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BTS와 한국 드라마가 보여주는 그 화려한 세계는 제가 상상하던 그 어떤 것보다도 매력적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점점 더 그 나라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의 최신 문화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 밤을 새우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정보들은 저를 더욱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몰입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더 많은 갈등을 겪게 되었죠. 그의 보수적인 시각은 나의 열린 사고방식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논쟁이 잦아질수록 저는 그가 얼마나 한국을 못 이해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편견에 도전하고 싶다는 욕구가 더욱 커졌죠. 결국 저는 아버지에게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를 증명해 보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 문화를 주제로 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었고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의 갈등을 오히려 콘텐츠로 승화시켰습니다. 한국 문화를 향한 저의 열정과 아버지의 보수적인 시각 사이의 충돌은 구독자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제 이야기에 몰입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점점 더 많은 구독자를 얻게 되었고 그들의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더욱더 한국에 대해 깊이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와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 목표는 단순히 그와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대화는 그날 이후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뭔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프란체스코, 너와 내가 이렇게 다투는 이유는 서로의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이탈리아와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내가 왜 한국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너도 알 필요가 있어. 나는 내심 걱정스러웠지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야. 로마 제국의 영광과 르네상스의 찬란함, 이 모든 것은 우리 이탈리아인이 자부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그런데 한국은 어땠을까? 한국은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아온 나라였고 20세기 초까지도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했어. 한국이 오늘날처럼 경제적으로 발전한 건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이야. 그들이 겪은 고통과 어려움을 나는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탈리아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어. 아버지는 이탈리아의 역사적 중요성과 자부심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그의 관점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최근 몇십 년 동안 이룩한 경제적 발전을 인정하면서도 그 역사의 깊이가 이탈리아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이탈리아는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고 수많은 예술가들과 철학자들이 이 땅에서 활동하며 인류 문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어.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그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그들이 최근에 경제적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그들의 문화가 갑자기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나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반박하고 싶었지만 일단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의 말에서 나는 그가 얼마나 한국을 오해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이탈리아의 영광과 자부심은 분명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나는 한국도 그에 못지않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한국의 전쟁과 분단,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를 언급하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이룩한 경제적 기적은 놀랍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탈리아의 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프란체스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에게 이탈리아의 자부심을 잊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서야.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이탈리아는 여전히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고 우리의 역사는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해. 넌 이탈리아인이니까 우리 조상의 영광을 잊지 말아야 해. 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말에서 이탈리아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여실히 드러났죠. 나는 아버지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탈리아와 한국을 비교해 보았지만 이제는 제가 사랑하는 한국의 진정한 역사를 아버지에게 보여줄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나는 한국에 대한 아버지의 편견을 깨기 위해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계획한 한국 여행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기 어려웠지만 결국 어머니의 설득과 내 고집 덕분에 우리는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공항은 놀라울 만큼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으며 입국 절차도 빠르고 간편했습니다. 공항에서 지하철로 이동할 때 나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운영되고 지하철역은 깨끗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아. 나는 어머니에게 말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지하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경복궁이었습니다. 고풍스러운 한옥과 전통 건축물들이 주변의 현대적인 빌딩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동안 나는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말했던 역사적 깊이의 부족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음식 문화는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길거리 음식부터 고급 레스토랑까지 한국의 요리는 맛과 향이 가득한 예술이었습니다. 특히 내가 가장 놀랐던 것은 분식집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작은 분식집에 들어가 떡볶이와 튀김을 주문했을 때 사장님이 떡볶이 국물을 조금 덜어 튀김에 뿌려주시며 이렇게 먹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작은 친절에서 느껴지는 한국인의 따뜻함에 감동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져 나는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이탈리아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생각과 시야를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여러 명소를 둘러보면서 나는 아버지가 말했던 그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현대적인 한국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보여준 친절과 따뜻함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었고 그들은 나와 어머니를 정말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순간은 한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주인 아주머니가 내가 이탈리아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는 한국을 즐겁게 여행하라는 따뜻한 인사를 건네주셨을 때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한국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모든 부정적인 편견은 이곳에서의 경험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시간을 보내며 나는 아버지에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차곡차곡 모아갔습니다. 사진, 영상, 그리고 작은 이야기들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 한국을 제대로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와 전통이 깊이 뿌리내린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은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난 후 나는 아버지에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아버지와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내내 아버지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실시간으로 공유했지만 아버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아버지와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빠,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 봤어요? 그리고 내가 보낸 메시지들은요?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다, 프란체스코. 처음에는 내가 한국에 가서 좋은 경험만 하려고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보내준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버지가 드디어 한국에 대해 조금이라도 열린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이어서 자신이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난 너의 이야기가 과장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보내준 사진들, 그리고 영상들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곳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친절했으니까. 내가 항상 믿어왔던 것은 한국이 우리와 역사적으로 대립해왔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적대시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어. 하지만 내가 보여준 것들은 그와 정반대였지. 아버지는 그의 생각이 변하게 된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해외 자료를 찾아보며 한국에 대한 그의 고정관념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편협하게만 생각해왔던 것 같아. 이탈리아의 자부심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아버지의 말은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스스로 깨부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믿어왔음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프란체스코, 내가 너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너를 그동안 너무 고지식하게 대했어. 내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이탈리아의 자부심만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실수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나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감정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보내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다시 보면서 나는 그들이 겪은 고난과 역경을 무시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들이 이뤄낸 성과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더군. 그들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은 정말 존경할 만한 것이었어.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관심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다. 앞으로는 너와 함께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고 그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아버지의 말은 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한국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를 이제 아버지가 이해해 주셨다는 것이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의 생각이 변화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면서 나는 아버지가 단순히 자신의 신념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더 이상 한국에 대해 논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함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고 언젠가는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식 변화는 단지 우리의 가족 관계를 개선한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우리 가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변화된 태도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나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 유튜브 채널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변화된 인식과 우리가 함께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많은 구독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자신도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 드라마나 K-팝을 넘어서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구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이 해소되고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나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구독자들과 나누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저는 이 과정을 견뎌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제가 겪었던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